안녕하세요. 최적원의 대출학교 최적원입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일을 대출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라는 게 내 삶이랑 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오늘도 대출 관련된 업무를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이 보호법이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없으면 좋은 법이야.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없으면 좋은 법입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내 재산이 내 재산이 보증금밖에 없는 서민들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 저희 아이도 이제 곧 성인이 될 텐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재산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서민이라는 단어 아주 특별한 몇몇을 빼고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 다.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까지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교과서 공부만 그렇게 시키는데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공부 가르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쪼끔 덜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재산이 보증금밖에 없는데 그 보증금이 날아가면 삶이 휘청하잖아요, 휘청. 이 젊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고 하지만 쪼끔 시간이 지나면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종 전월세 사기고요. 신탁 부동산을 악용을 한 거죠. 이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사기에 이용을 해 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 좀 드려 볼게요. 자, 2025년 2월 7 일에 방송의 내용이고요. 제가 방송을 보진 않았는데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KBS 1TV 추정 60 분에 나왔고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가 나왔다고 합니다. 볼게요. 보면 충청북도 증평군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신혼부부가 지금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의 달콤한 꿈은 입주 2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왜? 본인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내용이 뒤에가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 등본 꼼꼼히 봤대요. 좋습니다. 근전학과 채무가 없는 깨끗한 집이었죠. 그런데 신탁이라는 낯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곳이라면 더 안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무 의미심 없이 계약을 했죠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다 그래요. 다. 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등기부를 공부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등기부를 발급할 줄 안다.' 그리고 '나는 등기부를 볼 줄 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엄청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출 담당이 아니시면 잘 모르거든요.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면 잘 몰라요. 은행 직원들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학습해 보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렵단 말이죠. 아니, 어렵다기가 아니라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알려줄 거야. 이게 뭐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배우려고 그러면 등기부 배우려고 그러면 이상한 경매학원 그런 거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학원, 부동산 투자 이런 쪽에만 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등기부라는 거는 그냥 삶에 필요한 정보거든요. 아니, 요리랑 등기부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삶의 기본이 되는 건데 요리는 관심들이 있으시지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 등기부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배우려고 그러면 엄한 돈을 또 들여 가지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이분도 꼼꼼히 봤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봤다고 하시지만 신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 명이냐. 등기부면 누구 명의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누구 명인지 했을 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신탁, 즉 법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아닌데 신탁사의 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는 개인이랑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겁니다. 내용은 개인의 이 사람 재산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신탁사의 재산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개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인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내릴게요. 부동산 신탁 계약이 해지 전까지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갖기 때문에 뭐 실질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법률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법률적. A라는 사람이 신탁사에다 맡기는 건 맞거든요. 그럼 신탁사가 법률적인 명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명의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신탁사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생각을 하진 않고 A라는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명의는 신탁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신탁사에 얘기해서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뭐 그치만 일단 명의는 신탁사니까 문제나 이거죠. 신탁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 명의가 신탁사니까. 아니 시킨 대로 하는 꼭두각시라고 하는 게 신탁사라고 하더라도 명의는 신탁사 명의란 말이에요. 김씨 부부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요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A가 신탁사한테 시켜서 신탁사가 김씨라는 분이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데 신탁사 빼버리고 A라는 사람이 김씨랑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요. 뭐 실질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어요. A가 원소유자인 거 맞으니까. 그냥 단지 명의만 신탁사에 넘겨놓은 것뿐이니까. 그게 실질적인 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법률적으로 따지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으로 보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 사람이 맞아. 실질적으로 맞는데 이런 것들은 사건이나 사고가 없을 때는 실질적인 게 괜찮다. 안전하게 우연히 운 좋게 넘어갔다는 거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꼭 법으로서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아파트는 충청북도 보은군의 492 세대를 준공이 됐는데 안 팔리니까 그냥 떨이로 어떤 업체한테 팔아 버린 거예요, 건설사가.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다 이거죠. 대출받았고 다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임대 사업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분양 계약은 안 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탁사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짜증나는 건 이 사람들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 은행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신탁사에서도 얘기를 해요. 임대차 계약 맺고 싶으시면 신탁사 명의를 맺고 그다음에 받은 보증금은 은행에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또는 은행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 은행이고 신탁사고 조용히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생길 거 알죠. 그리고 신탁사나 은행은 멍청이들이잖아요. 여기는 법인이니까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없다고 상관을 안 한다 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사기가 터지면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안다고요. 알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 신탁사 직원들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이놈들이 사기를 친 거야 그냥. 그 보증금을 빼돌린 거라고 보증금 빼돌린 거. 짜증이 막 나네요. 그래서 이 뭐 피해 대책 회장님도 뭐 돌아가시고 막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가 아니라 그냥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람이 많아요. 왜? 우리 돈이 많으면 재산이 있겠지. 부동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농지도 있고 뭣도 있겠지. 근데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가 진짜 전 재산인 분들 많고요. 집 한 채 아니라 그냥 보증금이 전 재산인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등기부 보는 거 하나랑 임대차 보호법 이거 두 개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두 개는. 이거 모르면 내가 진짜 내 전 재산 2 억이고 3 억이고 그렇지 않아도 2천 이든 3천 이든 그 전 재산을 날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 얼마나 슬퍼. 전 재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날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아파트를 국면 넘겨야 됩니다. 은행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여기서 사기친 놈 빼고는 모두 다 피해자예요. 어느 누구도 좋지 않아요. 사기친 놈만 문제야.
은행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니까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을 인도 소송을 당했다. 경매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 세입자들을 그냥 냅둡니까? 누구라도 살려면 누구라도 다시 매매를 하려면 그전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신탁사 피해자는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니 현재 사는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이다. 집을 비우지 않은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 신탁회사의 집을 무단 점거했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 인도원 소송을 또 진행하던 중에 두 분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예요. 어디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 드리고 싶어도 보호를 해 드리려고 그러면 모든 게 경제 시스템이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 어쩔 수가 없어. 나쁜 놈들이 그렇게 사기를 쳐먹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피해자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돌리지 않으면 더 큰 시스템을 망가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모르고 비정하다가 아니라 진짜 슬픈데 그렇게 안 돌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가수 고사성어 있잖아. 읍참마속이라고. 제가 고명은 마속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걸 안 하면 난리가 난다고요. 무조건 그 뒤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 참 마속을 죽였죠. 안 한 게 아니라 그 가슴이 안 아픈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고요. 제가 그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도 찍는 것이고.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상 피해받을 수 있는 한계도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쪼끔이라도 보호를 받아주면 좋겠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어차피 완벽하지 않고 쪼끔이라도 진짜 개미똥 그 눈물만큼이라도 보호를 해 드리려고 요런 벌을 만들었지만 사실 어차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딱 진짜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면 1 시간이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시간. 1 시간이면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영상을 보고 등기부 보는 거 하나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하나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피눈물 흘릴 일은 진짜 없습니다. 최소한 역전세에 쪼끔 스크래치는 날 수 있다고 '그래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로 다 날아가는 이런 상황은 정말 막지 않을까? 1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요. 뭐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관련해서 임대차 뭐 관련해서 가지고 아 너무 짜증나네요 갑자기 또. 잠깐만요. 제가 썼던 전자책 중에 뭐 제가 뭐 짜증 막 나네요. 책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등기 보는 방법이라고요.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고 있습니다. 등기부 어떻게 보는 거고 등기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강제 경매 등기부 보는 원칙, 아파트 등기부 보는 방법, 발급받는 방법 이런 것도 등기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어 놨었고 요거랑 임대차 보호법 사실 뭐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짜증나네요. 그 쌍놈의 새끼들 진짜. 완전히 사기친 거거든요 사실은. 업체에다가 민사소송을 걸어 가지고 돈을 달라고 얘기한들 거기가 지금 돈을 남겨 놨겠습니까? 짜증나네요. 혹시나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이 이런 영상 보셨다면 뭐 은행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죄송하고 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저도 뭐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권의 대출학교 최재권이었습니다. 힘내시죠. 감사합니다.